네, 안녕하세요. 강채원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만 콕 집어 살펴보는 시간, 실전매매 예병군의 주식만사성 시간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예병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 잘 보내셨나요? 예, 너무나 기분 좋게 잘 보냈습니다. 기분 좋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딱 짚어드렸던 전기차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콕콕콕 집어드렸던 전기차 섹터들은 한 주 내내 좀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주식만사성 지금부터 채널 딱 고정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콕콕콕 집어주는 시간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슈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시장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밀려서 우리 시장 살짝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파트너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시장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황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장에 영향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이었습니다. 이 기술주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동안 많이 올랐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술주가 빠지면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밝힌 내용이 있었죠. 바로 미국구 하이테크 가구라고 합니다. 즉, 이 주식을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기 대가 리스크, 그러니까 인기 저하의 요인이 즉 리스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죠. 여기서 밝힌 내용은 뭐였느냐면 결과적으로 하이테크 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월요일 그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하이테크 주들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는 영역이었던 헬스케어 주들, 즉 제약 바이오 주들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번 주 시장을 보면요, 기술주들, 우리나라의 기술주들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시장의 조정 요인, 즉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기 하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한 조정 요인은 됐지만 지난주에도 살펴드렸다시피 결국 금요일 시장을 오늘 또 플러스로 딱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약, 후 쪽으로 갈수록 강해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부분인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주 장세가 좀 지속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영역에서의 추가적인 매수 자리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고요. 여기서는 어찌됐건 단기 보유자, 단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유하셨던 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죠. 지금 이제 6월 말까지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어찌됐든 썸머 랠리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뉴욕 증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IT 대형주들이 그다지 큰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또 SK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썸머 랠리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여기까지 점검해 보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자, 맞추시는 분들께는 우산, USB 등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파트너님, 자, 지난주 정답 먼저 살펴봐야겠죠? 예, 지난주 정답은요.
세계적인 인물이죠. 바로 테슬라사의 CEO 앨런 머스크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응모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자 힘차게 퀴즈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 집을 지키는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 운영에 대한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보기를 딱 들으시면 어느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스테이크 십코더 그러니까 스테이크 십코더 먹는 건 뭐 아니겠죠. 맛있는 스테이크. 그다음에 2번 스튜어드 십코더 그다음에 3번 스마트 십코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여기서 집사처럼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현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드려도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퀴즈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 퀴즈 방법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플 와우밴드에 접속해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신 다음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실전 매매 예병군의 주식 만사성 방송이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당첨자 발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병군 파트너의 시장을 꿰뚫어보는 시간, 이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야기해 보기 전에 자, 지난주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슈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바로 우리 산업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네. 우리 산업이 오늘 8% 되는 급등세도 나왔고요. 한 주간 내내 좋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월요일만 조금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출연한지 알고 네. 대단합니다. 자, 우리 딱 출연한 날 맞춰서 8% 급등이 나왔다는 거.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MW도요. 한 주 내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주다. 그러니까 요 관련주들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출연한 줄 알고 이 종목 역시도 4%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 내내 또 괜찮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오늘도 드디어 콕콕콕은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지실 겁니다. 네, 지난주 콕콕콕 찝어드린 종목 이번 주 내내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오늘 이슈에 대해서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기대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다음 주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하기 위한 방송이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왜 그 시간대에 전기차 영역들을 짚어드렸냐 하면 바로 이번 주가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섹터가 즉 그 전기차 섹터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의 방한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중국의 친환경차 정책 이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즉 이제 다음 주가 기대되는 섹터는 그럼 뭐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왜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지금 주주 배당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즉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6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가 또 중간 배당 시즌, 즉 중간 배당에 대한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그 스튜어드십 코드로서 이번 중간 배당주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오늘
콕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포스코 그리고 S-오일은 물론 SK이노베이션까지 이 대대적인 중간 배당 발표를 했어요. 자,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일지 궁금한데, 자, 혹시 이 신정부 출범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야, 돗자리 까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드디어 이제 채원 씨가 돗자리 까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돗자리 깔고, 예, 할머니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한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채원 씨가 말했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 운영에 대한 개혁 공약을 즉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얘기를 했었죠. 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배경적 원인. 결국은 국민연금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 합병 때 불합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삼성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죠? 네. 삼성이 손을 들어주면서 어찌됐든 국민연금의 기금, 즉 이것은 국민연금 주주들, 국민연금의 주주들, 그리고 국민연금에 많은 연금을 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게 했다는 것이죠. 피해를 가게 했다. 즉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은 반드시 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 세 번째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어라.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개선 이런 것들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주주 친화적인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바로 이런 기관 투자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게 바로 이제 세부 원칙이에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원칙인데, 자, 여기 잘 살펴보시면요. 재정 공개, 주기적 감시, 그 다음에 지침 마련, 그죠? 사유 공개, 그 다음에 이행 활동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 확보, 이 모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투명한, 즉 투자자에게 투명한 것을 제공하라. 그리고 공정하게 이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정과 투명을 중요시했다는 얘기죠. 바로 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원칙의 주요 골자는 투명,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명하게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 그 배경적 원인에서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주주 경시 시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존중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주주 가치를 반영한다. 즉 주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과한다. 이 주주 가치의 꽃은 뭘까요? 주주 가치, 주주 존중의 꽃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배당이 아닐까요? 예, 이제는 뭐 돗자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배당입니다. 이 배당을 얼마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느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주한테 배당도 안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주 가치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주 경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주 경시 시대를 넘어서서 주주 가치 시대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투명, 공정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이게 NBA 농구장이에요. 워렌 버핏의 모습도 좀 보이고, 네. 그죠? 자, 이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 NBA 농구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워렌 버핏이 또 화면상에도 나오고 있고, 이게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 주주 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주총회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데. 예, 이제는 뭐 돗자리 수준을 넘어서서 저 하늘을 날아다니십니다. 날아오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주주 존중의 시대를 의미한다. 즉, 이 주주 가치 시대에서 주주들의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한
주주총회 참석은 이 주주 존중의 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총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바로 이 주주 존중의 시대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참석하기도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적극적인 즉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바로 이제 주주 친화 경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삼성이 사상 최대 주주 환원 정책, 즉 이재용식 주주 친화 경영 속도 낸다. 이 기사인데요. 삼성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죠? 네. 사들여서 소각을 했어요. 삼성이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을 했다. 소각을 했다. 그러면 네. 기존의 주주들의 가치, 즉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희석이 될까요? 당연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희소성이 그렇죠. 더 생기니까. 그렇죠. 희소성이 생기니까. 미인도 희소성이 있죠. 그렇죠. 예, 채원 씨도 희소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유,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소각이 돼버렸으니까 미인들이 죽었죠. 그거까지는 아니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주식을 소각시키면서 자, 주주의 가치, 즉 주주 가치들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성의 이재용식 주주 환원 정책은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만큼 또 올라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도 이재용식 주주 친화 경영은 앞으로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주주 존중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이 집사를 뜻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것과 또 이 새 정부 출범 정책에 맞물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예.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팩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식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기다리는 예.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사실입니다. 팩트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부터 6월 말까지 우리가 왜 즉 배당주에 대해서 중간 배당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느냐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자, 윤리 어찌됐든 윤리 경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동 지침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쪽에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도 몰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어찌됐든 이익을 추구를 하는 집단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이라면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서 오히려 딱 시기가 어떻게 이렇게 오비락처럼 맞물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확산되는 시점에 중간 배당까지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다음 주부터 어찌됐든 이번 달 말까지는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중간 배당주들을 꼭 살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배당, 즉 주주 가치의 존중 이것을 의미하니까요. 그 꽃은 바로 배당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배당주들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GKL입니다. 자, 채원 씨, 우리가 여기서 뭘 좀 자세히 봐야 될까요? 자, 여기 지금 기업 가치 지표가 있어요. 여기서 네. 뭘 좀 자세히 봐야 될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earnings per share라고 하죠. 예. EPS를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예, 자리를 좀 바꿔도 될 만한 네. 예,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오셨습니다. 자, 바로 지난해 주당 한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1,849원, EPS가 1,849원, 한 주당 1,849원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배당을 얼마를 했느냐? 1,000원을 했죠. 지난해.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1,849원에서 1,000원을 딱 나누면 자, 54.10%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요게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금으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올해 1, 4분기까지 벌써 283원을 벌어놨습니다. 그죠? 벌어놨는데 자, 올해 중간 배당을 이제 얼마 하겠느냐에 대한 물음이 딱 새겨진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스튜어디시 코드로 봤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왜? 그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스튜어디시 코드에 따라서요. 그죠? 그렇죠. 근데 기관 투자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네.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 차트상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 거고,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요. 지금 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활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네. 조금씩 들어온다는 기대감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실적적인 측면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GKL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자, 다음 종목입니다. KCC입니다. KCC 자, 주당 자, 이제 빠르게 보자고요. 네. 주당 3,223원을 벌었습니다. 작년 14,430원을 벌었죠. 근데 배당은 9,000원을 했습니다. 58%가 넘어요. 배당성이 좋습니다. 그죠? 근데 기간 수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왜 기간 수급이 좀 아쉬울까? 자, 차트를 볼게요. 최근에 좀 올랐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갈리긴 했는데, 자, 이 회사가 뭐하고 관계 있느냐? KCC는 도료, 즉 지금 건자재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정부 정책이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 네. 그죠? 도시재생. 도시재생.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와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킵. 자, 다음 바로 다음 종목 볼게요. KPX 홀딩스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하루 거래량이 545주입니다. 이걸 지금 잘못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심하게 이제 왜곡 현상이 주가의 왜곡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즉 들어가기는 쉽지만 엔터 출구 전략을 엔터 즉 들어가는 전략은 좋은데 엑시트 출구 전략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스할게요. 네.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 지금 이것도 지금 이미 살펴보기 전에 배당 성향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나쁘지는 않은데 기본료 폐지, 그죠? 이 부분이 더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신료 인하에 대한 압박,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이 있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경농. 자, 이 종목도 좀 거래량은 조금 아쉬운데요. 네. 그래도 배당 성향이 워낙 좋은 회사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요. 주당 순이익이 지금 이렇게 301원이에요. 301원인데 배당을 265원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 자체가 7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자, 주당 벌어들였는 돈은 300원인데 준 돈은 265원입니다. 배당 성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올해 벌써 855원을 딱 벌어놨습니다. 주당.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농 주식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관 수급도 물론 적은 물량입니다만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본다면 네. 킵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화면 즉 지금 차트도 볼게요. 차트도 예쁘게 우상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겪었다가 즉 아래 꼬리를 길게 다고 올라오는 모습들 보신다면 즉 이 종목은 힘이 있다. 시장 대비 힘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대교입니다. 대교가 최근에 이 실적이 조금 빠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전년도에 409원을 벌었어요. 그죠? 409원을 벌었는데 240원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50%가 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관 수급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즉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화면 보실게요. 대림산업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요. 이 대림산업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난해 6,873원을 벌었습니다. 한 주당. 그런데 배당은 300원밖에 안 했어요. 배당 성향이 굉장히 짠 회사입니다. 사실은 4%밖에 안 됩니다. 그죠? 4.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련 들어서 이게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자꾸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 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기간에 최근 조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오르기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크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화제약입니다. 사실은 제약 바이오 업황은요. 지금 이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옷을 입었다.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즉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강의 시간에 벌써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제약 바이오 새로운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때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메디프론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대화제약도 그런 측면에서 제약주의 관점을 봐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난해 주당 205원을 벌었는데 100원이나 배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벌써 67원을 딱 벌어놨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제약바이오의 업황의 개선세, 개선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화제약은 충분히 여기서 지금 한 번에 거래량도 수반이 있었고요. 여기서 약간 좀 횡보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주들의 바로 반등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이건 역시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 예,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패스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도 많이 사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 배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배당주와 관련돼서 지금 스튜어드 10%, 즉 기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시면서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삼성전자 주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도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많은 외국인들의 입장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네. 자, 삼화왕관 좋은 회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 하루 거래량이 2,604. 그죠? 그래서 이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기간의 수급 보세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은. 기간의 수급 보시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다는 건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들고 나왔느냐는 배당 성향이 첫째는 좋고요. 그다음에 기간의 수급이 너무 잘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계속 우상향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수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의 거래량 한 번이 크게 수반이 됐던 부분에서 윗골을 크게 달았고 지금 거의 그 선까지도 지금 넘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전고점대 영역까지 또 와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점대를 뚫으면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인탑스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살짝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당 성향도 약간은 지금의 여러 앞서 종목군들 50%대, 40%대 종목들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도 좀 낮은 편이고요. 최근에 수급은 좋아요. 사실 기관들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참고해 보신다면 수급적인 측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약간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찌됐든 12,600원대 전 고점대 영역에 또 거의 다달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고, 거기서 이제 실적이 좀 우려가 된다면 여기서 다시 밀릴 수 있다. 즉 전 고점대 영역에서 다시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 요건 패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SE. 사실 최근에 기관 수급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주당 지금 전년에 204원을 벌어서 60원을 배당했어요. 배당 성향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적당하죠. 네. 그 다음에 차트 모양도 볼게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힙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힙하셔야 된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홀딩스인데요. 진양홀딩스도 배당 성향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295원 벌어서 140원을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올해 벌써 55원을 벌어놨다. 그리고 기관 수급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 즉 차트를 보면 답을 잠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올라왔죠.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가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는 인식은 다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분,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드리냐는 부분을 먼저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른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중순부터 월말까지 갈 수 있는 배당주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탁탁탁 보면서 넘어가되 결국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적 부분과 연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죠? 산업과 연동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보셔야 제대로 된 주식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지난주에도 우리 산업, 그 다음에 엔지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EMW, 이런 종목군들을 잡아냈는 데는요, 그 첫 번째 근거적 원인이 뭐 있었느냐면 산업이었습니다. 산업적 분석에서 우리 산업 역시 지금 전기차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고, 그 다음에 바로 히터를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 부분이 충분히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고요. EMW는 공기 아연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었죠. 산업적인, 즉 언라이벌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번 주에 기아차, 현대차 출시가 됐습니다. 그죠? 출시가 됐는데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해가 나왔다는 것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거의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차종의 첫 번째 어떤 옵션 사항, 즉 기본 사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전방을 보면서 디스플레이를 본다는 것이죠. 나의 속도, 그 다음에 지금 차량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는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유일하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주가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산업적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은요, 결국은 체크입니다. 그죠? 네. 체크입니다. 왜 이 체크를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체크를 통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확신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확신 투자가 된다는 것은 집중 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다시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지금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올해 지금 1, 4분기까지만 벌써 989원을 벌어놨습니다. 중간 배당도 이미 결정을 지었고요. 지금 현금 배당 800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주가는요 사실 10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원 좀 약하지 않느냐 보이시겠지만, 자, 전년도 3,167원을 벌어서요 배당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3,200원 했습니다. 100%가 넘죠. 네. 근데 배당 성향은 96%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현금 배당을 다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일부 주식 배당도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96% 정도에 되는 놀라운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코웨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 영역입니다. 그리고 코웨이가 더 좋은 건요. 앞으로 미세먼지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웨이가 렌탈 산업, 즉 렌탈 산업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즉 이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렌탈의 개념,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젊은이들의 사고가 의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코웨이 충분히 킵할 요인이 됩니다. 그죠? 예, 킵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자,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지난해 주당 4,495원, 올해 1, 4분기 벌써 1,663만. 실적은 좋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도 계속 올라버렸죠. 그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대다라는 측면, 그리고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굳이 좋은 종목, 즉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종목도 많은데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패스. 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투어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너무나 전망이 기대되는 회사죠. 중국이 이제 관광객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요, 채원 씨. 네. 연휴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죠? 이번 추석 연휴가 예. 어마어마하게 길죠. 예. 즉 연휴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 여행을 많이 가겠죠. 그렇죠. 여행을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행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더라도 하나투어는 지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배당 성향도 한번 보자고요. 지난해 692원을 벌었어요. 한 주당. 배당 얼마를 줬냐면 1,500원을 줬습니다. 배당 성향이 200%가 넘죠. 그러니까 번 거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배당 성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올해 벌써 451원을 딱 벌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바로 국제유가의 안정세입니다. 하락 안정세죠.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된 상황에서 안정세가 되고 있다는 것, 당연히 항공주에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여행 관련주에도 좋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낭 짊어지고 해외로 막 놀러 가고 싶어지는 그런 계절, 네. 바다로 떠나는 계절이 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갑자기 기관이 연 이틀 새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하고도 그죠?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도 보면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닥권 영역을 탈피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영역대는 아닙니다. 분명히 전체적인 지금 요게 2017년도 한 해만 딱 놓고 보니까 6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시겠지만 그 전에 차트를 비교해 보신다면 지금 약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기대감까지 생각해 보자면 하나 더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국단자입니다. 자, 요 종목도 거래량이 조금 아쉬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죠, 사실은.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아쉽고 배당 성향이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세일석유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 회사도 같이 하락을 맞이한 회사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이제 바닥권 영역을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배당 성향은 너무나 좋은 회사입니다. 지난해 2956원을 한 주당 벌었는데요. 19,00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90% 가까이 되는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올해 벌써 1, 4분기에 4,610원을 벌어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정유주들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기관 수급도 군데군데 산발적인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관 수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권 영역을 탈피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 포인트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다음 화면 보실게요. 한온 시스템입니다. 예전 사명이요. 한라 비스템 공조였어요. 그죠? 이 회사는 공조 회사로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공조죠. 그러니까 채원 씨 차를 타면 지금 제일 먼저 뭐를 드세요? 네? 여름에 차를 딱 탔다. 여름이면 당연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그렇죠. 가장 에어컨을 중요하지 틀죠. 않을까요? 그 공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 좋습니다. 41%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최근에 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죠. 스튜어드십 코드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도 이제 가파르게 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오일이죠. 자, S오일 배당 성향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59%나 되니까요. 그리고 벌써 지금 주당 순이익도 굉장히 괜찮은데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지금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오다가 쪽 꼬꾸라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자, 역시 배당 성향 굉장히 좋습니다. 46%나 되죠. 네. 그런데 올해 벌써 9,760원을 벌어놨습니다. 근데 자, 포스코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미국이 바로 네. 철강에 대해서 관세 압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급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당분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VM입니다. 배당 성향 이제 막 배당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전년도부터 배당을 딱 보이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중간 배당을 결정한 회사다. 왜 중간 배당을 결정했을까요? 실적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관 수급 좋습니다. 이게 뭐냐? 스튜어드십 코드죠. 그죠? 스튜 코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JVM 지금 이제 주가 날 세웠죠. 그래서 킵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비 거래량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비. 예. 금비 보면 패스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죠.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관련주들의 배당 성향과 또 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기관 수급까지 함께 여러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저희는 곧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슈 토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자, 예병군 파트너의 콕콕콕 찝어주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바로 오늘 콕콕콕 집어줘. 바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배당이 결정이 됐죠. 중간 배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공포 자리 때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를 매수해야 되는 시기죠. 바로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포를 매수하고 탐욕을 매도하라.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저점대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1위 정유사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는요, 즉 정부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7년도에 순이익만 2조 8천억이 예상되는 회사다.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 배당도 노리고 그다음에 지금 공포를 사야 될 구간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콕콕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말씀드렸던 한라 비스테온 공조, 즉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용 공조 시스템의 국내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세계 시장 3위다. 이것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투자 포인트 되고요. 중국의 친환경차 정책 강화 수혜를 볼 수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JVM입니다. 바로 한미약품의 그룹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도요. 이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왜냐? 한미약품이 벌써 중국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북경 한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업 인력들이 바로 제약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JVM의 의약품 자동화, 즉 약을 나눠주는 기계들을 홍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 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콕콕콕 요 세 종목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성장산업 코드였죠. 자,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관련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파트너님, 불금으로 방송 놓치신 분들 위해서 오늘 간단한 복습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결국 이 스튜어드십 코드는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주주 친화라는 것은 가장 꽃이 뭐냐면 바로 배당.